자, 선생님이 이거를 어머님들한테도 파일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네, 높임말을 쓰면 되게 어색하지만 높임말을 써서 자,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설명에는 무슨 설명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 중3 친구들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중에 중간중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날 잡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사실 지금 받은 게 지난번에 봤던 하피데이 성적표,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줬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컨설팅 내용, 그리고 이 PPT 내용이 3개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한 방에 다 아우러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선생님이 거의 1번만 가지고 거의 시간을 다 할애를 할 건데, 개인적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잘 알겠지만 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게 제일 어울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나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이제 광명과에 있는 학교를 보면서 나랑 어디가 어울릴 수 있을까를 판단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로는 우리를 판단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학학원이니까가 아니고 나의 수학적인 성향이 어떨까? 나의 수학적인 성향은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랑 영어랑 사회랑 과학 등등에서 전 과목에 두루두루 관리가 좀 되어 있는 친구인지, 세 번째는 공부는 평범하지만 활발하고 되게 사교성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학생회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특성화되어 있는 친구였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생각보다는 학교 내신은 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이랑 잘 어울리지 않지만 수능 같은 시험엔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내가 수능에 어울릴 수 있는 친구였는지, 그리고 굉장하게 내가 주변 분위기에 민감한 편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수치화를 시켰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수학적인 성향은 어느 정도일까? 자, 이거랑 이 숫자가 학교랑 똑같아. 잘 봐요. 뭐냐면 9번은 선행이 잘 돼 있고 기본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며 심화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9번. 그러니까 9등이라고 할까? 9번 레벨. 그래서 흔히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거의 미적분까지 다 끝나있는 친구가 9번이야. 그 정도가 9번이야. 선생님이 잡은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 난 3번인데? 난 4번인데? 나는 수학적인 성향이 3밖에 안 되나 봐가 아니고 내가 잡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번이 누구냐면 7번이 수학적인 성격이 뛰어나지만 상위권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 다 7번 정도의 레벨이에요. 5번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웬만큼 잘 따라오는 친구가 5번. 3번은 진짜 학원에서 여러 번 진짜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가 3번을 선생님이 1, 2, 3, 4, 5, 6, 7, 8, 9, 10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선생님이 너희들 거기 컨설팅에 그 점수를 매겨 놓은 게 있어. 그거랑 너희가 판단하기를 하는 걸 잘 봐봐. 너희가 그 점수가 맞는지 아닌지. 이건 선생님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그죠? 선생님은 너희들의 수학적인 포텐까지도 그걸 감안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점수대를 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수학도 수학이지만 국어랑 영어가 잘 되어 있어. 9번은 전 과목이 모두 완벽한 친구. 7번은 두루두루 뛰어난 친구. 5번은 공부해서 학원을 다녀서 3등급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3번은 진짜 쉽게 말하면은 학원을 다녀서 이제 겨우겨우 등급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 자, 그리고 3번은 9번은 진학의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준비 과정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가 9번. 그리고 7번은 리더십이 있고 동아리 활동 및 비교과에 좀 특성화되어 있는 친구. 그리고 5번은 평범한 학생인데 평범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미션이 있으면 튀지 않고 그걸 잘 따라가는 친구. 내가 뭐 리드하지 않지만 우리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뭐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 하면 잘 따라갈 수 있는 친구. 3번은 학교 생활에 별로 의욕이 없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나? 라고 따라가는 친구. 자, 이거는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으면 3번 같은 성향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아니야.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과연 내가 수능을 볼 수 있을까? 자, 선생님이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친구도 저는 수능을 볼래요 라는 친구가 진짜 드물어. 거의 대부분이 없어. 저는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갈 겁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너희도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봐봐. 과연 진짜 내가 수능 공부를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공부를 그만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되게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영역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9점. 수학이랑 국어에 우수하고, 영어 빼고 수학, 국어와 우수하고 2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7점. 그리고 수학이랑 국어 중 한 과목이 아쉽지만 세 과목 합쳐서 등급으로 10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5번. 자, 수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몇 번 더 할 거니까요. 보시고요. 그리고 5번은 주변 분위기에 민감한 친구인지. 그래서 친구들과 문제가 있진 않지만 친구들 잘 놀아. 그런데 공부할 때는 완전 집중하는 친구. 옆에서 공부를 하든 말든 그냥 그런 걸 무시하고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 7번은 학교 분위기에 조금 흔들리지만 자기 스스로의 중심 잡을 수 있는 친구. 5번은 분위기를 받는 거야. 놀자고 하면 그래 놀자. 한 3번은 안 적었지만 자기가 노는 분위기를 받는 친구가 3번이겠지. 그치? 공부하는데 자꾸 꼬시는 거야. 놀자고 꼬시는 거지. 그냥 한 3번 정도 레벨이 될 거야. 그죠? 자, 이런 거. 이게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자, 컨설팅에 적어놓은 거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넘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죠. 아마 웬만큼 다 맞을 거야. 맞을 건데 너희들이 보면서 이거 선생님이 잘못 보셨는데 라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고요. 나는 왜 선생님이 나를 수학 점수를 6줄밖에 안 줬지? 진짜 나쁜데? 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치? 선생님도 사실 이걸 점수화를 시킬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점수화를 시키잖아? 그럼 되게 민감해지는 거야. 내가 6점인가? 내가 5점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광명에 있는 친구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한 60%는 6점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야. 나머지 20%는 한 7, 8 될 거고 나머지 20%는 더 밑에 있겠죠. 쉽게 말하면 진짜 학교에서 평범한 친구들, 학교 시험 봤을 때 8, 90점 맞는 친구들이 선생님 기준으로는 수학 기준으로 5점, 진짜 6점 정도 맞는 친구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왜 5점밖에 안 되지라고 하면 안 돼. 한 10점쯤 되면은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 가더라도 내신을 거의 만점 받을 수 있는 친구가 10번, 10점쯤 되는 친구들이고요. 한 8.9점은 거의 대치동에 있는 혹은 분당에 있는 시험지를 봤을 때 한 90점, 8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친구가 8점, 7점 되는 친구들일 거야. 그러니까 그 갭이 되게 높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학교별 점수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진성고. 일로 와. 자, 진성고. 자, 진성고가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일단 선생님이 수학 난이도를 8점 잡았고요. 교과가 4점, 종합이 5점, 수능이 8점, 연합 분위기가 8점이야. 근데 이 점수가 무슨 점수냐면은 잘 봐요. 수학 난이도는 말 그대로 8점이야. 얘네 학교가 한 8점짜리 난이도야. 굳이 비교하자면
목동권에 비교해서 학교 시험이 쉽진 않습니다. 그 정도 8점인 거고, 교과가 4점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학교는 교과로 대학 가기가 힘들어, 그런 뜻이야. 왜 4점이냐면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반대로 말하면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실제로 지금 진성고등학교에 원하지 않아서 학교로 간 친구들이 절반 정도가 되죠. 떨어져서 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힘들어해. 돌려서 말하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도 생각보다 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과학고 떨어진 친구들,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 자사고 떨어진 친구들도 진성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상고에 있을 거야. 그러면 상상고 1지망 쓰겠지? 그러면 2지망 어디 써야 돼? 2지망은 진성고를 써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지망 쓸 거잖아. 자, 1지망에 끝나는 학교가 돼요. 광명고 끝나지, 1지망에. 광명 국고 끝나죠. 소아고 끝나지. 그리고 그 3, 4개는 거의 안전빵이죠. 그치? 광이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꽉 찰 수도 있고, 충영고는 좀 남죠. 진성고 많이 남죠. 광문고, 명문고 꽤 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가 다 쏠려. 공부를 좀 한다 싶은 친구들은 전부 다 광북고로 가. 그리고 평범한 친구들은 전부 다 소아고랑 광명고로 가. 광명고는 철산에 사는 친구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가는 거야. 그죠? 소화동은 하안동이라든가 소화동에 있는 친구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가는 거야. 그 두 개 학교는 애들이 되게 넘쳐. 그 반대로 말하면 광이고, 충영고, 뭐 광문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미달이 날 가능성이 좀 없잖아. 그죠? 그러면 2지망부터는 1지망에 꽉 차는 학교를 쓰면 안 돼. 왜냐면 2지망에 써봤자 나는 그거 안 될 거거든. 그러면 진성고를 갈 친구들이, 만약에 과학고 혹은 자사고를 갈 친구들이 1지망에 떨어질 걸 감안을 해. 그럼 그 친구들이 2지망 어디 있을까? 그 친구들이 2지망에 충영고를 쓸까? 광문고를 쓸까? 아니, 그 친구들 대부분이 다 2지망을 진성고를 써. 왜냐면 그 친구들은 진성고로 가도 내신을 잘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성고로 가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주변에 학교를 보면은 생각보다 은근히 자사고라든가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공부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내가 수학을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혹은 과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간에 다 붙었을 때 내가 이긴다고 싶은 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 진성고에서 내신을 따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야. 선생님이 진성고는 거의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친구 중에서 어떤 A라는 친구 있었어. 어떤 A라는 친구는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그 친구는 진성고에서 거의 전교권인 친구가 있었어. 전교 수학시험 2번씩 보니까 수학 위적분은 전교 3등, 학통은 전교 5등 그렇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공부하는 거 보면 되게 무서워. 진짜 책은 다 풀어.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B라는 친구는 공부하는 양이 많지 않아. 해봤자 점서 풀고 센 교교 풀고 시험을 봐. 그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정석을 6번 풀고 7번 풀고 시험을 본 친구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성고에서는 학생 내신을 가지고 데려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관리를 해야지 라고 하면은 진성고로 가면 안 돼.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종합은 은근히 높죠. 자, 이게 조금 고민이야, 선생님이. 왜 고민이냐면, 우리가 대학 가는 게 몇 년도냐면 2024년도입니다. 왜냐면 학년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도 대입을 보는 거지. 너희가 네이버에다 검색을 한번 해봐봐. 2024년도 대입. 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왜냐면 왜 거의 없냐면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고1, 고2 정도까지만 학교별로 이렇게 준비를 할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할 거야. 우리 학교는 이런 전형으로 애들을 뽑을 거야 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원래 진성고등학교의 장점이 뭐냐면 동아리. 진성고는 동아리가 되게 좋아. 그래서 동아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학생부가 좋아. 내신이 안 좋은데요? 맞죠. 내신이 안 좋아.
내신은 되게 안 좋지만 학생부는 좋아. 쉽게 말하면 비교과가 상당히 좋아. 그래서 그 비교과를 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학교를 가는 경우들이 많아, 징성고는. 그러니까 광명에서 거의 가장 좋은 동아리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거의 징성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수능은 잘 되죠. 면허 분위기 좋죠. 그래서 일단은 알다시피 수학 진도가 한 학기 빨라. 근데 이게 올해부터 좀 바뀌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 거야. 학교를 못 갔거든.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1학년 1학기 때 수학 상, 수학 하를 끝내고 1학년 2학기 때 수학 5를 가야 돼. 원래 징성고는 그래. 한 학기 더 빠르죠. 근데 올해는 지금 일반계의 다른 학교랑 진도가 똑같아. 1학기 때 무리해서 가려고 하다가 멈췄어.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학부모님들한테서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대. 징성고가. 그래서 왜 이렇게 진도를 빨리 가냐? 못 따라가겠다. 그런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년부터는 진도를 똑같이 갈 거야 라고 말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진도적이면은 일단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징성고의 가장 큰 장점이지. 학교 수업만 가지고 국어랑 과학이랑 그런 수능 과목이 준비가 가능해. 이게 징성고의 제일 큰 장점이야. 수학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징성고로 가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왜냐면 3학년 때부터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뿐만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이죠. 요즘엔 조금 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징성고의 제일 큰 장점은 이거야. 이게 제일 큰 장점이야. 그래서 징성고를 가게 되면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되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거의 별개의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게 거의 징성고. 그리고 중상위권의 학생부의 지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수시 모집으로 진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그래. 우리가 소위 전국구에서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자사고, 자본고 그런 학교들이 수시 모집으로 서울의 좋은 학교를 되게 많이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30명이 갔대, 40명이 갔대. 서울대에 30명이 갔다는 말은 연고대는 30-40명 더 갔단 말인 거죠. 그죠? 작년에 저기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김천고등학교라는 자사고가 있어요. 그죠? 그 김천고등학교에서 중앙대학교를 40명이 갔어. 근데 중앙대학교를 40명 갔다는 말은 전교 1등부터 40등까지 40명이 40등 간 게 아니라 거의 전교 한 40등부터 80등까지 중앙대학교 갔다는 뜻인 거야. 그런 학교는 거의 한 전교 한 150등쯤 되면은 건대는 간다는 뜻인 거죠. 대신 광명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광명에서는 전교 10등을 해도 건대를 갈까 말까 하는 거야. 그런 이유가 과연 그 친구들이 정시로 갔을까? 물론 정시도 많습니다. 정시도 많긴 많은데 정시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뒤에 보면은 내신 점수를 산출한 방법이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보다 내신 산출 가지고 학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종합으로 가는 거야. 자기소개서. 그게 너희 때부터 많이 바뀌니까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비교를 하는 게 서울대학교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많이 비교하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난 서울대학교를 안 갈 거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고 서울대학교를 결정하면은 나머지 학교들은 걔네 학교를 다 따라가는 거야. 서울대학교에서는 좀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이 그러니까 전체 입학생의 80%가 학생부 종합이야. 걔네는 학생부 교과가 한 명도 없어. 다 종합이야. 그 말 뜻은 내신 잘 보는 친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치? 그걸 가지고 학교를 판단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동아리 종합은 내신보다 얘가 더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좀 높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높은 학교들일수록 내신 점수보다는 종합을 더 많이 봐. 근데 중하위권으로 가게 되면 중간권 학교로 가게 되면 내신 점수랑 종합이 거의 비슷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는 내신 점수를 집어넣으면은
종합으로 붙을지 말지가 떨어지는 거야. 내신 등급이 3.2등급이야. 내가 아주대에 갈 수 있을까? 인하대를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검색기에 치면 답이 나오게 되거든. 그런데 그런 거가 내신이 괜찮은데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1.8이에요, 2.2예요, 붙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 학생부 종합을 깜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다 그런 것 때문이죠. 그죠? 자, 더 가서 자세히 얘기 더 많이 할 거니까. 자, 광명 북고는 봐요. 북고는 내신 난이도가 7. 아까 진성고 8이었어, 그지? 7. 그리고 교과가 6. 종합, 수능, 분위기. 밸런스가 잘 맞아. 자, 진성고 봐봐. 밸런스가 잘 안 맞죠. 한쪽이 무너져 있잖아. 그래서 내신으로 가기가 힘든데 광명 북고는 밸런스가 좀 큰 그림으로 좀 잘 맞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균형감이 잘 맞아. 그래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이지만 내신 관리에 자신 있는 상위권이 꽤 많이 지원을 해.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진성고를 가도 잘할 것 같고 광북고를 가도 잘할 것 같으면은 광북고로 가는 거야. 이제 진성고의 장점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겠지만 광북고를 가게 되면 수능과 내신이랑 둘 다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광북고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죠? 성적에 대해서 편차가 꽤 큰 편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은 엄청 잘해.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엄청 못해. 그래서 수학 편차가 좀 큰 편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부 관리를 잘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지? 상위권들이 대학 진학에 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난 선생님 개인적으로 광명 북고를 꽤 많이 선호하는 편이야. 선생님을 올해 봤으면 알겠지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진성고를 많이 보냈어. 선생님 진성고를 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진성고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사실 진성고에서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진성고를 안 갈래요 라고 말하는 건 안 돼. 수학이 어려우면 어려울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외고생 애들, 자공고 애들 그런 친구들 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 수학 내신 대비할 때 수학 공부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이 공부해. 광명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수학 공부를 한 4배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르죠. 실제로도 이제 자사고, 자공고에서 내신이 한 진짜 말도 안 되게 내신이 4등급짜리, 5등급짜리가 학생부 종합으로 쓰는 학교가 경희대, 이화여대 그런 학교로 가. 실제로 또 붙어. 그죠? 내신이 5등급짜리가 그런 학교로 가는 거야. 근데 그만큼 가는 걸 비교해보면은 근데 내신 등급이 그만큼이지만 실제적으로 레벨을 비교하게 되면 걔네들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광명 북고도 요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광명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혹은 밸런스가 잘 맞는 학교인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도 봤을 때 내가 수학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광명 북고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소하고 보시면 난이도가 5점이죠. 확 떨어지죠. 그죠? 요 몇 년 사이에 소하고 내신이 조금 좋아졌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하고는 소하고야. 교과가 많죠. 그죠? 수능이 좀 부족하죠. 종합이 좋죠. 그지? 다시 말하면 교과가 좋은 반면에 수능이 쉬워. 아니 수능이 좀 불리해. 그 이유는 내신이 꽤 쉽긴 하지만 상위권들이 그 내신을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소학으로 가게 되면 상위권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 상위권끼리 싸움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수학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대비가 동시에 잘 안 되는 거야. 얘랑 얘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수학 난이도랑 수능이 이어져 있는 거야. 수학 시험이 어려운 학교일수록 수능으로 좋은 데가 잘 가.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학 내신이 쉬운 학교일수록 수능 공부가 잘 안 돼. 왜냐면 시험이 쉬우니까 쉽게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이 되어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공부를 막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수학 내신 5점은
평범한 겁니다. 내가 방금 말로는 수학시험이 쉽다라고 했지만 되게 쉽다 말하면 안 돼. 이게 평범한 거거든. 평범한 점수가 되는 거고요. 중위권 학생들이 되게 탄탄하고 내신, 학생부 등 밸런스가 맞아. 그러니까 광명, 북고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맞았지만 서하고는 작은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입시 결과가 괜찮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입시 결과가 괜찮으면 고등학교 3학년 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이 좀 이만큼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을 잘 보내. 그러니까 보내는 요령이 있는 거야. 근데 몇 년 동안 좋은 학교를 안 보내봤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감을 좀 잘 뭐랄까 아이들 지나갈 때 되게 소극적으로 내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무리하면 이만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안정권이야. 그러면 안정권의 학교를 많이 보내주고 무리스러운 학교는 잘 안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성과가 괜찮은 학교 같으면은 무리를 하더라도 여기다 한번 써봐, 여기다 한번 써봐 라고 보내주기도 하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오는데 그 상담을 받고 와서 어떤 친구도 나한테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너 현재 상황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이야 라고 자극을 주시려고 작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거기서 별로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게 잘 봐야 돼. 일단 소하고랑 광이고 비슷한 학교입니다. 비슷해. 얘도 좀 도형이 좀 이쁘죠. 사실 소하고랑 광이고는 점수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셔도 돼. 다 똑같아서 같은 말이 똑같아. 그리고 광명고도 비슷해. 비슷해서 몇 년 전부터 좋아지고 있고, 그죠? 이렇게 있고, 충명고도 사실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간권 학교를 정리를 할 건데, 사실 광문고도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 자, 나왔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넘겼지만, 정리해볼까요? 소하고, 광이고, 충영고, 광명고, 광문고. 5개 학교는 성향이 거의 다 비슷해. 근데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학생 수. 자,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가 서하고죠. 뭐 광문고도 많고요. 광명고도 많죠. 근데 광휘고랑 충영고는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한 80명 혹은 100명 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작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거야. 왜냐면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1등급은 상위 4%, 그지? 상위 4%야. 그러면 300명이면 12명이야. 맞죠? 12명까지가 1등급이고, 뭐 2등급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 2학년이 되었어. 문과랑 이과가 갈렸어. 그죠? 갈렸어. 다행히 수학은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문과랑 이과랑 시험이 똑같아. 그래서 다 해서 1등급은 12명이 똑같은 게 맞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과랑 문과가 갈리는 게 탐구죠. 과학이랑 사회. 그죠? 그럼 과학이랑 사회가 갈리면은 이과가, 그죠? 이과가 뭐 일단 학교가 다르겠지만 일단 반반 칩시다. 이과가 반, 문과가 반이었다고 친다면 150명이야. 그지? 150명이면 1등급 몇 명이야? 6명이야.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탐구를 선택을 해. 화학, 물리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번에 물리를 하고 어떤 친구는 이번에 화학을 하고 그렇게 막 달라. 그래서 실제로 1등급이 1명 있는 과목도 있어요. 2명 있는 과목도 있고요. 탐구 중에서. 사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두 명이 1등급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2등급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생기는데 한두 명이 1등급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잡았던 이 5개 학교 있죠. 중위권 학교 5개 학교. 그 학교도 은근히 내신 따먹으려고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 상위권 중에서 내신을 케어하려고 가는 애들이 많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북고를 떨어져서 간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이 학교들의 아까 말했던 그 5개 학교들의 최상위권은 거의 고정층이야. 거기서 한두 명이 슬럼프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하지 않는 이상 다 그 최상위권은 거의 거의 고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학생 수가 많으면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학생 수가 없으면 뚫고 올라갈 수도 없어.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과학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덕후들이 있어. 물리 덕후, 화학 덕후. 그 덕후들이 은근히 많아. 진짜 많아. 그러면 그 친구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수학 전교 1등, 영어 전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과학은 덕후를 이길 수가 없어. 물리 덕후가 있고 화학 덕후들이 있어. 근데 물리 덕후, 화학 덕후들이 당연히 수학도 좋아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버티고 있는 이상 내가 2, 3등급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게 그나마 유리해.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소하고는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전교생의 한 3분의 2 정도가 공부를 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같이 공부를 하자는 분위기야. 광희고는 한 절반만 공부를 하는 분위기고 절반이 노는 분위기야. 충영고는 3분의 1만 공부하고 3분의 1은 노는 분위기야. 실제로 충영고로 가잖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3월달인데 선생님 곱셈 공식을 일일이 다 전개하고 있어요. 애들이 근해 공식도 몰라.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는 게 더 아쉬운 거죠. 학교에서는 그 친구들을 다른 방법으로 케어를 하더라도 한 중3위권 위주로 수업을 쭉 풀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영고등학교에서는 문제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충영고등학교가 제일 복병이에요. 요 근래 한 2, 3년 중에서 가장 많이 큰 학교가 충영고. 2, 3년 중에서 조금 아쉬워진 학교가 광희고. 근세님이 2, 3년 전에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머니 소하고보다는 광희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 광희고에서 상위권을 가져가게 되면 학교를 가기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물론 맞는 아이도 있었지만 아쉬워진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점차 근데 다 골고루 알아낸 게 뭐냐면 광명 전체 학교 시험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야. 광명고도 어려워지고 있고 소하고도 어려워지고 있고 충영고도 어려워지고 있고 광희고도 어려워지고 있고 전부 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이 잠깐만 살을 붙이면 선생님이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있었던 동네가 평촌이었는데 그 평촌에 선생님보다 더 오래 있었던 선배들이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 안양이 평지다가 되어가지고 완전 망했어.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어. 어떡하냐. 안양이 평지다가 되어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그 이야기가 지금 광명에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광명이 평지다가 된 지가 거의 한 7, 8년 정도 됐죠. 이제 슬슬 자리가 잡은 거야. 그래서 평지다가 처음 되었을 때 학교도 당황스럽고 아이도 당황스럽고 다 당황스러운 분위기였어. 그래서 완전 레벨이 저 바닥에 있었던 학교들과 완전 다 섞어져 버렸는데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보여. 그러니까 안양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서도 지금 명문이라고 하는 불리는 고등학교가 막 생기고 있는 중인데 광명도 그러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사실은 충영고등학교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충영고등학교 상위권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내주면 일단 운산고랑 명문고를 맞아보게 되면 운산고는 많이 아쉽죠 학교가. 운산고는 선생님 이 말을 운산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되게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운산고는 거의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가기에 딱 좋은 학교인 것 같아. 예체능 하는 학교들이 가게 되면은 공부보다는 그런 실기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체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여기 운산고에 많아.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대 쪽으로 가는 예체능 쪽으로 가려는 학교 학생들은 운산고가 좋고요. 예체능이 아니지만 나는 공부에 좀 자신이 없어. 그래도 운산고로 가시면 안 돼. 왜냐면 운산고등학교는 거기서 내신을 받을 수가 없어. 교과가 되게 유리해. 시험이 되게 쉬우니까 교과가 되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 유리하지 않아. 왜? 쉽게 말하면 나의 수학 레벨이 여기 있는 거야. 나의 수학 레벨이 여기 있는 거야. 다른 친구의 수학 레벨이 여기 있는 거야. 학교 수학 점수보다
대부분 친구들 레벨이 다 위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전부 다 실수 싸움이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당일날의 컨디션. 내가 그냥 눈이 띄어가지고 숫자를 3을 8로 봤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등급이 확 달라져. 하나 틀리면 3등급이야. 또 중요한 건 운산고등학교는 점수가 99점, 98점, 95점이 많아. 그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에서 1점씩 다 따는 거야. 왜냐면 전교에 100점이 되게 많거든. 100점이 많으니까 서술형에서 점수를 깔 수밖에 없는 거야. 트집이 다 잡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더 힘들어. 그래서 그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과목도 다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운산고등학교에서 내신으로 가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한번 내가 삐끗해버리면 3등이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신을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차라리 운산고보다는 그치? 좀 멀더라도 광문고라든가 충영고라든가 그런 데 가는 게 나아요. 내가 충영고에서 3등급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운산고의 1등급보다는 그거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운산고는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명문고도 마찬가지죠. 그죠? 명문고도 거의 힘들어. 또 학교도 멀어. 그래서 이 중위권 학교들만 비교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소아 여기가 어딨냐? 여기 공부했죠? 비슷할 거야. 자, 그래서 수학 난이도는 그나마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얘가 원래는 내가 광이고 썼는데 선생님이 바꿨어요. 비슷해졌어. 진짜 비슷해졌어. 그나마 소하고 요만큼 더 소하고. 수능은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소하고. 교과는 광이고. 종합 분위기 소하고. 자, 결론 냅시다. 잘 보세요. 내가 공부를 탑 클래스로 잘할 것 같진 않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수학고 빼고 내가 광북고에 가서 또 질 것 같진 않지만 광북고에서 내가 내신 한 2, 3 찍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해지고 싶어. 그러면 중간권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소학으로 가지 말고 광일고로 가세요. 왜냐면 광이고 아까 말했잖아. 광이고는 한 절반 정도만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등급 단위가 그나마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 소학고는 3분의 2가 공부하잖아요. 여차 하면 진짜 내가 5등, 6등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올해 광희고 졸업생 중에서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아는 친구들이 한두 과목에서 내신을 찍어주면 그 친구 내신 등급이 3등급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런 학교에서 내신이 3등급대가 나오게 되면 어떤 학교들을 가냐면 진짜 잘 가면 숭실대? 홍대? 좀 무리입니다. 상향을 간 거고 나머지는 뭐 한양대 에리카 혹은 이제 인하대 더 밑에 있는 이제 뭐 가천대 등등도 있긴 있겠지만 학교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교를 가도 내신 등급을 잘 맞을 것 같지 않아.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어려워. 쉽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내가 조금 자세하게 쓰긴 썼습니다. 아이들마다. 근데 지금 너네가 다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이 중앙권 학교를 되게 많이 썼어. 내가 1지망에 진성고 쓴 친구가 아무도 없고요. 1지망에 강북고라고 쓴 친구도 거의 없어. 2지망 강북고 한두 명 있긴 있는데 강북고를 갈 때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서하고에 가서도 내신을 잘 볼 거라는 자신이 없어요. 그럴 거라면 오히려 광북고에 가서 박살나더라도 광북고에서 내신을 4등 5등 찍더라도 거기서 빡시게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광이고 충영고로 간다면 내신이 2등급 3등급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우리 2024년도에 입시가 변수죠. 자, 선생님이 한 얘기가 여기 정리한 거고요.
이제 내고친 게 뭐냐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 그래 마무리합시다. 예를 들어보자. A란 친구는 수학적인 성향이 8점이야. 교과를 꽤 잘 만들 수 있어. 얘는 상위권 친구입니다. A란 친구는. B란 친구는 평범한 수학 좀 한다고 생각하는 중간권 친구. C란 친구는 누구냐면 진짜 평범한 친구, 중간권 친구. 얘는 조금 똘똘한 중간권 친구, 얘는 평범한 중간권 친구. 그죠? 차이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B란 친구는 중간권 학교, 흔히 소하고 광이고 은 학교에서 내신 준비만 잘하면은 1, 2등급까지 맞을 수 있는 친구예요. 얘네들은 1등급까지는 그나마 조금 힘들 수 있는 친구. 나는 그런 차이가 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A란 친구를 그래프를 대입을 시켜본 거죠. 잘하는 친구 A한테 진성고를 보냈어. 그러면 얘는 수학 난이도에 맞춰서 수학 점수가 그나마 잘 나올 겁니다. 얘는 진짜 웬만하면 한 2, 3등 정도 나올 수 있겠죠. 한 2등 정도 찍을 수 있을 거고, 얘는 교과가 불리하게 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가 교과가 불리하면은 교과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결국에는 수학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니까 얘는 수능 쪽으로 가면은 더 좋을 수도 있어. 수능을 바꿨기 때문에 진성고 혹은 광부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더 잘 맞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광북고가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얘가 수학적인 성향이 한 9쯤 찍었으면 진성고도 괜찮아. 근데 비슷합니다. 그거는 선택의 나름이죠. 내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수능에 무게를 둘 건지 내신에 무게를 둘 건지에 따라서 내가 진성고를 할 건지 광북고를 할 건지 결정이 되는 거고, 아까 B라는 친구는 그죠? 소하고 광이고 어디 갖다 붙여도 비슷합니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으로 소하고를 갈래? 난 말은 똑같아. 소하고 갈래? 광북고 갈래? 충영고 갈래?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충영고에 가서 상위권을 쓸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충영고를 가서 상위권을 다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소학고라든가 광의고로 간다면 탑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친구라면 오히려 충영고를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 선생님이 이거 끝나고 이번 주 중, 이번 다음 주 중에 있는 어머니들이랑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리기를 할 건데, 너희들도 어머니들이랑 상의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들을 결정을 할 때 나의 컨셉을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말이 이어질 겁니다. 이제 대학의 입시.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도 검토를 되게 많이 해봤어. 24년 입시가 뭐가 될까? 근데 이슈가 딱 두 가지야. 근데 그 전에 지금 매년 바뀌는 거야, 입시가. 작년에 고3. 지금 재수생이죠? 재수생. 선생님 방금 또 재수생이랑 왔다 갔어. 너무 힘들다면서. 위로를 받고 갔는데. 그 친구랑 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기약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치? 작년 고3은 이과생 기준으로 작년 고3은 수능 출제 뭐 봤니? 수투, 아니 미적분, 기하, 확통. 3대제가 다 본 거죠. 미적분 다 봤죠. 기하 다 봤죠. 통계 다 봤죠. 이게 작년까지 고3의 모습이야. 근데 원래 고3은 어떻게 하냐? 기하 없지. 크게 말하면 미적 하나, 통계 하나. 미적이 잘라져서 수투, 미적 이렇게 있었겠지만 결국엔 둘 다 미적이야. 미적 하나, 통계 하나. 원래 문과 어떻게 하니? 그지? 세미 미적, 쉬운 미적 하나, 그리고 통계 하나. 수학은 되게 많이 쉬워진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희 때랑 이제 쭉 이어질 거야. 근데 이게 왜 자꾸 매년 바뀌게 되는 거냐면 그 입시를 바라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입시는 3명의 입장이 있어. 정부의 입장이 있고, 대학교의 입장이 있고, 학부모의 입장이 있어. 당연히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겠지. 사실 이게 제일 1번이 돼야 돼. 이게 모든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요즘 교육 제도가
어떻게 하면 학원을 줄일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야. 선생님이 학원을 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인재를 만들 수 있을까가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학원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정책의 1번이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형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냐면은 학생부 교과가 제일 좋아. 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대학교에서는 교과를 전혀 싫어해. 종합만 좋아해. 자, 이게 세계적인 추세야. 종합을 보겠다는 게 뭐냐면 좀 더 창의적인 학생을 골라보겠다는 뜻인 거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학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내신으로는 창의성을 판단할 수 없고 수능으로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생 활동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종합을 보려고 했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게 참 되게 말이 많죠.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는 대학한테 내신을 보라고 시키는 거야. 내신만 보라고 시키는 거야. 대학은 그냥 버티는 거지. 싫은데? 그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겠지만 학생들은 수월하게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좋아.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엄마는 학생도 학생부 교과가 제일 유리해. 솔직히 말하면 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상위권과 중하위권들이 생기는 거야. 왜 생기는 거야? 상위권 친구들은 짜증나는 거야. 내신도 잘 왜? 야, 나는 남대로 되게 막 빡센 학교에 있어서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저기 놀러 학교 갔더니 나도 없이도 못한 놈들이 1등이야. 억울하거든. 그런 친구들 이제 뭘 해야 돼? 수능을 봐야 되는 거지. 혹은 중하위권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역전의 기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수능이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누가 더 좋니, 누가 더 유리하니,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해봐 라고 막 싸우다 보니까 교과가 늘어났다가 종합이 늘어났다가 정시가 늘어났다가 그렇게만 하는 거야. 짧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현 정부가 이제 한참 대선을 치를 때 이제 그지 대통령님이랑 뭐 안철수랑 몇 명 있었잖아, 그지? 거기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안철수랑 문재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능의 인식이 뭐였냐면 수능은 현재 시대랑 맞지 않다. 그래서 수능은 모든 과목을 영어처럼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인증시험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혹은 틀릴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을 이수하게 되면 다 A 등급이야, 다 B 등급이야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지? 그런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너도 A 다 A가 돼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종합이라는 게 상당히 가이드가 없어.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그 기준을 또 생기면은 우리나라는 또 그 기준을 또 만드는 학원 또 생기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수능을 많이 봐. 그래서 내가 자기가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1, 2년 전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치? 나라에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야 뭐가 제일 좋은지를 설문조사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신과 종합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해봤더니 수능으로 가자 가 거의 한 7, 80% 이상이 나왔어. 그래서 원래는 정부가 바뀔 때 목표가 뭐였냐면 수능을 점점 줄이고 수능은 최저가 맞추는 정도로만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자격화 만들자라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워낙 사람들이 수능을 많이 해 라고 하니까 왜냐면 정부가 그거 할 때 이번에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 근데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사람들도 또 되게 당황을 한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수능을 늘리겠다 라고는 말했지만 수능을 늘리는 게 아니고 수능을 줄이지 않겠다는 거야.
원래는 수능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더 이상 줄이진 않을 게 가는 거야.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야 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야? 늘리려고 했잖아. 아 늘리니까 그래서 알았으겠다 하면서 이번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뇌 때부터 수능 비율이 40%가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교과가 거의 폐지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폐지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학생부에서 일부 항목이 바뀌어. 잘 봐야 됩니다. 엄청 많이 바뀌어. 그래서 옛날에는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빠져. 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정규 동아리. 선배들 혹은 오빠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동아리를 한 명이 한 3개 정도를 해. 정규 동아리도 있고 무슨 동아리도 있고 다 만들어서 막 되게 많이 해. 그게 활동이거든. 그걸로 학생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활동 되게 많이 하는데 다 빼버리고 정규 동아리를 가지고 활동을 보겠다. 막 터지겠죠? 저건 동아리는, 그지?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야. 세특. 이 뭔지 알죠? 세부 특기사항. 그지? 과목별로 세부 특기사항을 보겠다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랑 자사고 고등학교의 제일 큰 차이가 이거야. 자사고들은 혹은 조원학교들은 혹은 종합을 잘 써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이번 수업 중에 어떤 걸 했는데 얘가 무슨 걸 발표를 해서 뭘 잘해서 뭐가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이만큼 줘. 한 과목 다 이렇게 줘.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수학적 호기심이 있음 한 2줄. 선생님 이거 되게 추리적인 사실을 들었는데 모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그 친구가 3학년이 되어서 학생부를 딱 빼봤는데 2학년 때 수학의 세특이 한 줄도 없더래. 그 친구가 수학 몇 등급인지 알아? 1등급이었어. 1등급의 친구도 한 줄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담당하셨던 분한테 찾아가서 왜 없어요? 라고 딱 하려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전공자가 없어. 이제 거의 최악이죠. 그치? 그래서 실제 말하면은 학생부를 잘 써준 학교랑 안 써준 학교의 제일 큰 차이는 바로 이거야. 여기서 두께 차이가 어마하게 나. 그죠? 거의 광명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기소개서 빼고 학생부를 빼보면은 진짜 많이 나오면은 10장? 7장? 8장 나와. 그 1, 2, 3대 그 어떤 세트 다 모아져 있는 걸 딱 뽑아보면은 많이 나오면 한 7장? 10장? 진짜 활동 많이 하는 친구는 한 10배장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 재밌는 사실이 있었는데 저기 지방에 있는 자사고 친구가 경북고로 전학을 왔어. 걔가 2학년 때 전학 왔지. 근데 2학년 때 왔는데 벌써 걔는 2학년 때부터 학생부가 벌써 17장이었어. 근데 걔는 그 학교에서 내신 몇 등급이었게? 5등급이었어. 5등급짜리한테서 벌써 10장 써주는 게 걔네들이야. 엄청나게 많이 써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쫄라야 돼요. 써달라고 막 쫄라야 돼. 써주세요. 막 알라라면 진짜 많이 써줘야 돼. 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물리를 엄청 좋아해. 진짜 물리 덕후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아인슈타인에 빠졌었던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책을 몇백 권 읽었어. 그래서 혼자 과학 문제를 막 하는데 정작 걔는 과학 시험을 못 봐. 왜냐면 거기만 빠져있었거든. 수능도 못 봐. 그래서 정작 학교 물리 선생님은 걔가 물리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티내야 돼. 선생님 제가 이번에 무슨 책을 봤는데 무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거죠?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뭐 학교도 책에도 없는 게 있는 건데 왜 물어봐? 라고 하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좀 친한 얘기로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결과를 알아. 답을 알아. 그래도 모른 척해. 선생님 이게 몰라요. 선생님이 네가 이런 거 관심 있단 말이야? 세트 쓸 때 얘가 이런 거 해서 관심 있는 친구였다. 학교 물리시험은 별로였지만
진짜 얘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거의 진짜 해박한 친구였다. 그 친구한테만 물리에서 특히 이만큼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엔 그 친구는 한 줄도 없었어. 왜? 전형적인 무심한 남학생이었거든. 아 몰라. 뭐 있겠지 뭐 몰라. 끝난 거야. 근데 내가 걔한테 뭐 엄청 많이 했어. 미션이야. 다음 시간에 문제 생각하 질문하고 와. 질문하고 와. 질문하고 와. 너희도 되게 그래야 돼. 흔히 그래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좀 불리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남자애들은 선생님들한테 그냥 안 쫄라. 귀찮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에이. 여자들은 가서 선생님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종합이 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내가 좀 농담삼아 말한 거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요즘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해야 돼.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혹은 나는 이게 관심이 있다. 나는 모르겠다. 난 좋아한다. 어필을 해야 선생님들도 잘 써주십니다. 그리고 자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정시가 40% 이상인데 단 서울 소재 16개 학교에 대해서만 40% 이상이에요. 일단은 그럼 16개 학교가 어딘지 알죠? 요런 학교. 그죠? 요런 학교가 정시 40% 이상이에요. 되게 많이 드는 겁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거의 이제 마무리이긴 한데 잘 봐.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가 너무 안 될 때, 지겨울 때 제일 많이 했던 짓이 뭐야? 혼자 앉아가지고 목표 잡는 거야. 공부를 안 해. 목표만 잡는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내가 지금 국어가 몇 점일까? 수학이 몇 점일까? 영어가 몇 점일까? 점수를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능 칠 때까지 내가 국어를 몇 점까지 만들 거야. 수학을, 탐구를 몇 점까지 만들 거야를 내가 목표를 잡는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하피대기에서 점수가 나왔죠. 그 점수로는 보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지? 이제 그걸 또 많이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 점수를 잡아.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본 거야. 90점, 88, 87이면 꽤 잘한 겁니다. 그죠? 완전 엄청 잘한 거야 라고 할 수 없지만 꽤 잘한 거야. 그래서 영어 빼고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의 합이 265죠. 그지? 다시 영어는 빼는 거야. 국어, 수학, 탐구 300점 만점으로 가는 거야. 300점 만점에서 정시를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지만 너네 프린트에 보일 거야. 정 안 보이면은 하피데이 현재표 맨 뒤에 보면은 있어요. 이거 표. 선생님이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해서 그 점수대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한 중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게 한 260대가 되게 많아요. 그죠? 자, 다시 내가 수능 쳤을 때 몇 점 까먹을 수 있을까? 그래, 쿨하게 수학 12점 까먹었다고 쳐. 킬로 문제 3개 틀었다고 치고 수학 88. 자, 그러면 국어 잘해야지. 국어 96. 그치? 탐구 잘해야지. 90. 몇 점 까먹었어? 20점 까먹었지. 그러면 거의 한 280대지. 그러면 영어고대도 가지. 생각보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어렵지 않아. 하지만 쉽진 않아. 너네가 느끼기에 수능은 엄청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그래서 진짜 골고루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 수학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나와 한 게 있으니까 그지?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진짜 공부 안 하면은 한 2, 3 찍었다고 봅시다. 그죠? 괜찮아. 너네가 국어까지만 뒷받침이 되면 진짜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 생각보다 수학이랑 국어 중에서 하나만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두 개, 탐구는 좀 빼고 국어랑 수학 합쳐가지고 200점 만점 중에서 진짜 160, 150 맞는 애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는데 너네가 생각보다 좀 땡겨주면은 내신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선생님한테 학교 내신 3년 내내 잘 만들어서 내신 잘 만들래? 수능 볼래라 말하면 난 수능 볼 거라 말할 거야. 선생님 원래 수능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말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수능을 버리지 말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목표 잡았어. 내신을 할 거야. 나는 수능을 할 거야. 자, 수능을 관련 놈 치고 수능을 잘 본 놈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한 3학년 한 4월 달쯤 되면 애들이 난 정시충이야! 그놈들 중에 정시로 대학까지 잘 가는 놈 본 적이 없어. 왠지 알아? 내신 안 좋았어. 정시를 볼 거야. 라는 말은 핑계야. 내가 뭘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긴 할 건데, 그치? 그런 친구들은 행수가 잘 안 돼.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와, 생각보다. 그치? 내신은 계속해서 봐야 돼. 망쳐도 괜찮아. 내신을 왜 망쳐도 괜찮은지도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내신은 너네가 모든 내신이 1, 2등급만 나와야 돼.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내신은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맞는 거야. 한두 과목은 3 찍어도 돼. 물론 다 1 찍었으면 좋겠어. 그치? 1, 2 찍고 3도 찍고 골고루 찍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죠? 내신 방법 봐요. 자, 이과는 사회 안 봅니다. 문과는 과학 안 보죠. 그죠? 선생님 제시하는 거야. 이과 가는 새끼들이 타구성 공부할래요. 진짜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왜냐면 맞잖아. 서울대학교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다 잘할 필요는 없어. 쉽게 말하면 진짜 선택을 해야 돼. 정 이과생인데 나는 다 못하겠어. 그러면 수학만 잘하면 돼. 진짜 그래도 웬만큼 대학이 내신이 나와. 물론 과학도 좀 해야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본 거야. 선생님이 막 뒤져봤더니 잘 없어가지고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내신 산출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막 시그마 써있어. 그치? 이게 뭐냐면 학교마다 달라. 얘는 외대 같은 경우는 외대의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 300점을 준대. 2등급 이렇게 점수를 준대. 자, 점수 갭을 보세요. 1등급 차 12점, 2등급 차 20점, 3등급 차 거의 25점 차이 보세요. 50점 나오죠. 무슨 뜻이야? 4등급까지는 그래. 3등급까지는 큰 차이를 두지 않을게. 5등급도 오지 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각 학기별로 내신 등급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 2학년 2, 3학년 1 5개에다가 환산 점수를 곱해. 그놈의 합에다가 총 이수단위를 나눠. 그게 국어에 대한 나의 점수, 사회에 대한 나의 점수, 영어에 대한 점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달라. 얘가 지금 국어과니까 나올 수 있겠지만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 1등급에 500점 주고요. 그치? 국어 1등급에 200점 줍니다. 그래서 파워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라고 해서 똑같은 1등급이 아니고요. 단위 점수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인 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가 한 학기에 4번 들어있어. 이런 말이야. 이수 단위가 4인 학기에서 2등급 맞을 때랑 1등 맞을 때의 점수 차이가 0.5점이 납니다. 딱 한 학기 차이에서, 한 학기에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국어 시험을 봤어. 국어가 4단이야. 그런데 내가 2등급 맞았어. 내 친구는 1등 맞았어. 그 두 놈의 점수 차이는 0.5점이야. 만점을 맞대. 300점인데. 물론 이게 쌓이면 커지겠지. 나 맞잖아. 그래서 3등급이 한두 개 있는 정도는 괜찮아. 물론 0.5점이 되게 큽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어. 그래서 내신에 막 절대로 3등급 몇 개 있어. 나 망했어. 나 정시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건 되게 생각할 거야. 너무 극단적인 거야.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버텨보고 2학년 때까지 나온 내신을 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한번 넣어봤는데 안 됐어. 근데 난 그 대학을 꼭 가고 싶어. 그러면 내신을 살짝 버리고 정시를 할 수는 있겠지. 그냥 뭣도 없이 나는 그냥 뭐 할래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을까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야 학생부를 접을 때도 되게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대학 갈 때까지 꼭 그거를 꼭 가져가야 한다는 것도 아니야.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 말하면 꿈인데, 그지? 그런데 가이드는 잡아놔야지. 나는 어떤 기회를 가고 싶을까? 나는 뭘 좋아할까? 하다못해 나는 문과였을까? 이과였을까? 참고로 나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이과고요. 수학을 싫어하니까 문과야. 라고 말하면 안 돼. 아까 말했잖아요. 수학은 고2 때까지 똑같아. 고3 때부터 미적분, 확통 갈라질 뿐이죠. 가장 다른 건 누구야? 과학이랑 사회야. 내가 과학을 좋아하면 이과고요. 사회를 좋아하면 문과야. 됐어요? 물론 수학도 차이 나겠지만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혹은 내가 과학을 싫어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과학 쪽이야. 말하면 이과를 가는 게 맞죠. 내가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문과를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과가 혹은 과까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고 싶은 단과가 공대인지 그지? 자연계인지 혹은 인문계인지 상경대인지 뭐든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보시고요. 됐어요? 자, 거의 이 정도까지가 거의 중요한 거죠? 얘부터 뭐가 중요한 거야? 얘는 중요하잖아. 이제? 자, 다시 보세요. 정리해보자.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진짜 수학 공부를 박터지게 했을 때 몇 등급까지 갈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진짜 누구한테 당당하게 나 수학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공부 많이 했을까? 그치? 여기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사실 없어.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점수를 잠깐 확인해 보세요. 일단 오늘 목표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고등학교를 잡아준 게 아마 가장 잘 맞는 학교야.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1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 1지망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1지망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1지망 떨어진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적은 게 아니야. 나는 재수 없어. 떨어져. 가 아니고 떨어진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지망, 3지망은 1지망에서 마감된 학교를 또 쓰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 학교를 잘 뒤져보시고 내가 소화부에 어울릴지 광희부에 어울릴지 충영부에 어울릴지 혹은 광문부에 어울릴지 그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소화부보다는 광문부가 좀 더 쉽습니다. 소화부가 좀 더 위에 있어. 소화부보다는 광희부가 조금 더 수월해. 그지? 그리고 충영부가 그 다음에 레벨이긴 하죠. 지금 고등학교 애들한테 서하고 광희고에 모아놓고 지들끼리 싸우러 가면 과반이야. 그놈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다 찾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학교가 더 안 좋아 라고 말해. 우리 학교가 더 좋은데?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학교가 더 안 좋다고 말해. 왜냐면 어딜 가도 너희들은 다 만족스럽지 않아. 왜냐면 아쉬움이 되게 많거든. 잘 보시고요. 결정해 보시고요. 자, 마무리 빨리 합시다. 자, 이거는 하피반 애들 말했지만 우리 수학상 이념을 끝났죠? 좀 안 남았어. 그리고 정석으로 겨울바다까지 한 번 더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하윤쌤이랑 하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 11월달부터 한 달 동안 시험 대비 혹은 10월 중순부터 시험 대비 할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하피반이건 A반이건 1교시 수업은 다 하고 시험 대비 할 겁니다. 선생님 다 멈추고 시험 대비 안 할 거야. 이번에는 너네가 실수로 한두 개를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진 않을 거야. 왜냐면 지금은 3학년 2학기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행이 더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선행 문제 한 개를 더 푸는 게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거에 너무 완벽해지려고 목숨을 걸지 마시고요. 실제로 3학년 2학기 내신은 조금 쉬워. 왜냐면 학교에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내실 거고요. 아마 여기 찰산중학교에서 범위가 전범이면 진짜 기본 문제 위주로 가는 거야. 함수에서 어려운 거 하나, 원에서 어려운 거 한두 개,
나머지는 다 그냥 심플하게 문제를 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렵게 내도 맞출 수 있죠, 우리는. 아닌데. 내일 시험 보자 그래. 안 돼요. 안 돼? 네, 자신 없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겨울방학 되면 수학상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요. 수학상 다시 정리할 거고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라면 겨울방학 때까지 수원을 더 많이 할 거야. 왜? 지금 수원을 하면은 언제 보니? 1년 뒤에 봐.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잘 안 나. 그러니까 오늘 많이 해둬야 되는 거야.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 어차피 수학상이랑 수학하는 3월부터 계속 할 거야. 지겨울만큼 할 거야. 자의도 풀고 고증이도 풀고 뭐도 풀고 계속 풀 거야. 유심히 고생이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내신 고증이? 고정점을 쟁취하자. 진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원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마음으로는 난 3도 안 돼 있어, 하도 안 돼 있어, 어떡하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수학원 할 때는 수학원을 하시고요. A반 같은 경우는 수학 상하에 집중을 해서 총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원, 수투는 언제 하게요?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을 할 겁니다. 그때 너희는 막 터질 거예요. 수원도 하고 수투도 하고 미술도 하고 셋 다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할 거고. 자, 이번에 자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너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국어 공부를 해야 돼. 돌려서 말하면 치사하게 말하면 영어 학원은 일주일에 몇 번 가지? 두세 번 가지. 그럼 국어도 두세 번 가야 돼. 그치?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민지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영어 학원만큼 국어만 보낼 거야. 수학을 안 하고? 수학 집에 10시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학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선생님이 혼자 붙잡고 앉아서. 자, 수능은 수학이랑 국어 싸움이야, 그지? 몇번 말했으면 나중에 탐구는 왜 싸움이 안 되냐면 탐구는 벼락치기를 할 수 있어. 탐구는 원래 벼락치기 싸움이야. 그래서 진짜 할 거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너네 이거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달에 여기서 적겠지만 12월 달에부터 우리 학원에서 국어 수업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안 들어도 돼. 저는 하피데이 하고 풀이 한번 해봤죠. 그리고 하피데이 하면서 고등학교 시험 맛 한번 봤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국어랑 과학이었어. 완전 달랐어. 중학교 때랑. 제일 다른 게 국어랑 과학이야. 수학은, 영어는 맨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진짜 국어는 느낌이 다른데 너무 웃긴 게 국어는 잘하는 친구는 진짜 잘해. 학원을 한 번도 안 가도 너무 잘해. 진짜 연구 대상이야. 근데 모의고사를 봐도 맨날 만점 맞아. 그런 친구도 많이 있는 반면에 진짜 평범한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야지만 너네가 좀 더 쉬워질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랑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맞죠? 가능하면 이때까지 웬만큼 마무리를 하고요. 3학년 때부터는 모의고사 풀면서 마무리하면서 다른 과목에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가 나온다면 영어를 마저 하지만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3등급밖에 안 나와. 이가 잘 안 떠. 그러면 슬슬 버리시는 것도 왜냐면 봐봐. 수학은 지금 시험 보는 거랑 1년 뒤에 시험 보는 거랑이 완전 달라. 왜냐면 시험 범위부터 다르거든. 근데 영어는 지금이랑 보일 거랑 볼 거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치? 되기 때문에 거시기 하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야, 탐구. 자, 제일 베스트는 이번 겨울방학 때 과학 하나를 공부하는 거야. 이번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인강을 통해서든 한번 과학에서 아니면은 고1 때 하는 물화생지 4과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뭐가 제일 맞는지 몰라. 화학이 맞는지 물리가 맞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한번 EBS 같은 그런 강의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아, 내가 물리가 재밌구나, 화학이 재밌구나를 잡으면은 방학 때마다 한 과목씩을 빼는 거야. 제일 바보가 누구게? 제일 바보가 과학 2과목에서 2등급, 2등급이 바보. 나 같으면 1, 3을 찍을 거야. 똑같은 불합이 4라고 하더라도 2 찍는 것보다 1, 3이 낫고요. 2등급, 3등급 찍어서 합이 5인 것보다는 1, 4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과목이 무조건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수학 1등급 찍을래? 아, 그건 진짜 힘들어. 국어 1등급 찍을래? 할만한 것 같아. 하지만 1등급 찍기 제일 쉬운 과목은 탐구죠. 그나마 탐구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완벽해지기 좋습니다. 바보같이 둘 다 연정이 그렇다는 게 마시고 한 개가 완벽해진 다음에 다음 걸 하는 게 좋아. 자, 됐죠? 끝. 수학은 왜 없죠? 수학 공부는 방법이 없어. 그냥 붙이고요. 뭐 주라고 해야 돼. 자, 아무튼 급하게 아니라고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옆에 거 누르면 돼. 옆에 누르면 돼. 옆에 길게 됐나요? 아니요.